센소리 모토 패스웨이 이야기할게요. 뉴런이 PNS에서 CNS로 들어간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마땅히 센소리 패스웨이고 이거는 반대이니까 모토 패스웨이죠. 자, 여기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를 아주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앞에서 봤고 이 점선은 마땅히 미디언 플레인이죠. 이것이 테렌세펄란, 디엔세펄란, 브레인스템,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예요. 여기 리셉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리셉터는 캡슐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것을 encapsulated nerve ending이라고 합니다. 자, 이 리셉터에서 자극을 맨 처음에 느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만졌어요. 물리 자극이에요. 그러면은 이 리셉터가 물리 자극을 뭘로 바꿔요? 전기 자극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자극이 이 첫째 뉴런을 따라서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요. 도설 루트 갱글리온 거치죠.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갔어요. 위로 올라갑니다. 둘째 뉴런하고 시냅스를 했어요. 둘째 뉴런이 브레인스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레실 뉴클리어스 또는 큐니어트 뉴클리어스라고 합니다. 브레인스템 중에서도 코덜 미덜러 아블롱가타 중에서도 그레실 튜버클에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큐니어 튜버클에 들어 있습니다. 너브 셀 바디가 페리퍼럴 너브에 있으면은 갱글리온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너브 셀 바디가 센트럴 너브에 있으면은 뉴클리어스예요. 세포핵하고 철자는 똑같지만은 뜻은 다릅니다. 이거는 신경핵이에요. 요 너브 파이버는 그레실 큐니어트 뉴클리오스로 가잖아요. 따라서 그레실 퍼시큘러스 또는 큐니어트 퍼시큘러스겠죠. 자, 둘째 뉴런이 미디언 플레인을 가로지릅니다. 이런 것을 데커세이션이라고 해요. 데커세이션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요. 셋째 뉴런하고 시냅스를 하죠. 셋째 뉴런, 너브셀 바디, 다이넨세팔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뉴클리오스를 셀러머스의 벤트럴 파스테로레트랄 뉴클리오스라고 해요. 셋째 뉴런이 올라가요. 이 부분은 특별히 이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그림이 없지만은 이 부분은 셀러머스와 렌티폼 뉴클레우스 사이에 있는 인터널 캡슐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널 캡슐과 서리브럴 코텍스를 이어주는 너브 파이버, 코로너 레이디어터예요. 네, 이 그림대로 인터널 캡슐과 코로너 레이디어터는 너브 파이버예요. 다른 말로 화이트 매터예요. 너브 셀 바디만 그레이 매터예요. 결국 어디로 가느냐?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로 가요. 퍼라이어틀 로브에 있는 그레이 매터예요. 서리브럼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서리브럴 코텍스 그리고 서리브럴 미덜러. 서리브럴 코텍스는 이것이 그레이 매터예요. 서리브럴 미덜러는 화이트 매터입니다. 서리브럴 미덜러 보기를 들려면은 코로너 레이디어터예요. 서리브럴 코텍스만 의식을 할 수가 있어요. 보기를 들어서 자, 누가 만진 거 결국에는 의식을 하잖아요. 서리브럴 코텍스에 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에서
의식하는 겁니다. 감각도 운동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서리브랄 코텍스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감각 운동 말고 의식적으로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역시 서리브랄 코텍스에서 하는 일이에요. 서리브랄 코텍스를 뺀 나머지 부분은 의식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이 둘째 뉴런을 미디얼 렘니스커스라고 해요. 따라서 이 센소리 패스웨이를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센소리 패스웨이가 하나 또 있어요. 자, 이것은 리셉터가 아주 단순해요. 이것을 프리 너브 엔딩이라고 합니다. 자극이 첫째 뉴런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자, 뭘 거쳐요? 도살 루트 갱글리온 똑같아요. 물론 도살 루트를 거치고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서 둘째 뉴런하고 시냅스를 했어요. 이 너브 셀 바디는 어디에 있을까요? 스파이널 코드 중에서 그레이 매터에 있어야 되죠. 그 중에서 도살 혼에서 둘째 뉴런하고 이렇게 시냅스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뉴런이 데커세이션을 해요. 그리고 쭉 올라가요. 셋째 뉴런하고 만납니다. 역시 셀러머스의 벤트랄 파스테롤레터랄 뉴클레오스예요. 그 다음 것도 똑같아요. 인터널 캡슐을 거치고 코로너 레디어터를 거치고 파스트 센트럴 자이러스로 갑니다. 이 둘째 뉴런을 스파이널 렘니스커스라고 해요. 자, 아까 이 둘째 뉴런은 미디얼 렘니스커스였어요. 얘는 얘와 달리 스파이널 코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널 렘니스커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얘는 얘보다 미디얼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얼 렘니스커스라고 이름 지었죠. 센소리 패스웨이는 어떤 패스웨이든지 뉴런이 3개 필요해요. 그 중에서 둘째 뉴런이 데커세이션을 해요. 그리고 결국 셀러머스로 가요. 그리고 둘째 뉴런을 모두 렘니스커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스파이노 설레믹 트랙. 둘째 뉴런이 스파이널 코드에서 시작해요. 셀러머스에서 끝나요. 역시 둘째 뉴런 갖고 요 패스웨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스파이노 설레믹 트랙. 이 뉴클레오스가 센트럴 너브에 있는 너브셀 바디라면은 트랙은 센트럴 너브에 있는 너브 파이버예요. 어떨 때는 렘니스커스를 써요. 렘니스커스도 거의 다 트랙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랙 대신에 이제 다른 말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가 하는 일은 프로프리오셉션 그리고 디스크리머 네이티브 터치. 스파이노 설레믹 트랙이 하는 일은 페인, 템퍼리처, 그리고 라이트 터치예요. 프로프리오셉션이 뭐냐? 펜을 잡으면은 펜이 딱딱하다는 것을 알아요. 스폰지를 잡으면은 스폰지가 물렁하다는 것을 알아요. 피부가 느끼는 걸까요? 아니에요. 머슬이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굽혔을 때 굽히는 근육이 얘는 이제 잘 굽혀지지 않는 걸 보니까 얘는 딱딱한 거다. 거꾸로 얘는 말랑말랑한 것이다. 근육이 느껴요. 그렇다면은 근육에
encapsulated nerve ending이 있느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iscriminative touch와 light touch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할게요. 누가 자기 몸을 만지면은 어디를 만졌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세게 만졌는지 알 수 있죠. 그것이 discriminative touch예요. 자, 그런데 자다가 금방 일어났어요. 정신이 없어요. 누가 만지긴 만졌어요. 그런데 어디를 만졌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또 어떻게 만졌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이 라이트 터치예요. 이 터치는 물론 스킨에서 느끼는 감각이죠. 스킨은 에피더미스와 더미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더미스에도 두 개의 리셉터가 있고 에피더미스에도 두 개의 리셉터가 있습니다. 보길 들어 지렁이는 고급스러운 운동을 하는 동물이 아니죠. 살아남는데 꼭 필요한 감각으로 충분해요. 지렁이한테 프로프리오셉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사람은 필요해요. 보길 들어 여러분들 글씨를 쓰면은 종이에서 저항을 느끼잖아요. 그것도 역시 프로프리오셉션입니다. 근육이 느끼는 거니까. 그 저항을 제대로 느껴야지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프로프리오셉션이 있어야지 글도 쓸 수 있고 타자도 칠 수 있고 사람만 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지렁이한테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지렁이를 만지잖아요. 그럼 지렁이는 그 라이트 터치를 느껴요. 뭐 어디를 만졌느냐, 뭐 어떻게 만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만진 걸 알고 빨리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은 이게 꼭 필요하죠. 지렁이한테 페인 템프리처 필요해요. 누가 자기를 아프게 하거나 뭐 불로 태우거나 하면은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 감각과 이 감각은 사람한테는 다 필요해요. 사람이 진화할 때 얘가 먼저 생겼겠죠. 그러다가 이제 진화하면서 얘는 별로 발달한 게 없어요. 사람이나 물고기나 뭐 이런 감각 또 단순한 운동은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물고기가 더 잘하죠. 헤엄을 더 잘 치니까. 하지만은 이것들은 새로 생기면서 아주 많이 발달했어요. 지금 보기를 하나 들려면은 보세요. 요 리셉터하고 요 리셉터하고 이게 더 복잡하죠. 진화하면서 훨씬 더 많이 발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가 스파이노설레믹 트랙보다 더 굵어요. 나중에 발달한 놈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서리브랄 코텍스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은 이 서리브랄 코텍스가 별로 크질 않아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테렌세팔론이 무지하게 커지잖아요. 특히 서리브랄 코텍스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커져요. 막 커지는 것도 그냥 모자라갖고 썰커스 자이러스가 막 생겼지 않습니까? 썰커스 자이러스가 있으면은 서리브랄 코텍스가 넓어지고 그러면은 더 많은 너브셀 바디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진화한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발달했습니다. 사람의 너버스 시스템에서. 라이트 터치는 이쪽으로도 올라간다고 공부를 하십시오.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다음에 모터 패스웨이 이야기할게요. 이 너브셀 바디는 테렌세팔론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의식을 하는 거니까 서리브럴 코텍스에 있겠죠. 그리고 너브셀 바디니까 마땅히 서리브럴 코텍스예요. 자, 그 중에서 프리 센트럴 자이러스에 있습니다. 프론탈 로브의 일부죠. 행동이 앞선다는 말이 있죠. 따라서 모터는 프리 센트럴, 센소리는 포스트 센트럴이에요. 이 첫째 뉴런이 내려가요. 코로너 레디어터. 그 다음에는 인터널 캡슐을 지나요. 자, 그리고 계속 내려가요. 이제 보니까 디엔세팔론에서 시냅스를 안 하네요. 디엔세팔론 지나고 브레인 스템도 지나요. 데커세이션을 해요. 피라미달 데커세이션. 코덜 미돌로 아블롱가타와 스파이널 코드
경계에 피라미덜 데커세이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살에 있지 않고 벤트랄이 있었죠. 벤트랄이 있는 것도 나쁠 거 없죠. 결국에는 벤트랄 루트로 나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요. 둘째 뉴런하고 만나요. 스파이널 코드의 그레이 매터에 이 뉴클레우스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벤트랄 혼입니다. 센트럴 러브에 있는 러브셀 바디는 뉴클레우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뉴클레우스란 말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뉴런은 스파이널 러브로 나가죠. 구체적으로 벤트랄 루트를 거치죠. 아주 결국 어느 근육으로 가겠죠. 서리브랄 코텍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의식적인 모터 패스웨이고,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스켈리탈 머슬이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스무스 머슬 또는 카디액 머슬이라면은 이게 여기가 아니겠네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여기에요, 여기. 다이앤엔세팔론, 오토노믹 너브를 총괄하는 곳, 하이포셀러머스예요. 하이포셀러머스는 서리브랄 코텍스 아래예요. 따라서 의식적으로 운동하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대신 스무스 머슬, 카디액 머슬은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책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중력을 이겨야 되잖아요. 따라서 한 번, 두 번 쉬어야 돼요. 쉬었다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는 것은 중력 때문에 편하잖아요. 한 번만 쉬었다가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에 이게 발에 있는 근육이라고 쳐봐요. 그렇다면은 요 스파이널 러브는 럼보세이크럴 플렉서스죠. 발로 가니까. 자, 이것은 LN2부터 SN3까지 그 높이에 있는 벤트랄 혼이겠죠. 이 길이가 대략 1m. 이 길이, 이것도 대략 1m예요. 자, 첫째 뉴런이 서리브랄 코텍스에서 시작해서 스파이널 코드에서 끝나요. 따라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피라밋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이름이 피라미덜 트랙이에요. 스파이널 코드의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센소리 패스웨이는 전달이 안 되겠죠. 프로프리오셉션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터치 전달이 안 됩니다. 물론 이 위는 괜찮아요. 끊어진 곳 아래가 문제죠. 자, 다음 페인, 템프리처, 라이트 터치는 괜찮은가요? 안 괜찮아요. 반대쪽이 문제죠. 여기다 그리진 않았지만은 요 스파이노 설레믹 트랙 왼쪽 것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끊어진 곳 모터가 없어집니다. 페리퍼럴 러브가 끊어졌을 때 수술로 다시 이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너브 파이버가 새로 생겨요. 쉽게 말해서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손가락을 이을 때 신경도 갖다 붙이고 이 손가락이 사는 건 물론이고 감각도 살아나요. 하지만 센트럴 러브가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보기를 들어서 그 브레이키얼 플렉서스 위에 있는 부분의 스파이널 코드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사지마비죠. 팔다리를 다 못 쓰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실제 절단면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 여기 리셉터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도살 루트를 따라서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죠. 여기 도살 혼을 살짝 거친 다음에 그레실 퍼시큘러스 또는 큐니어트 퍼시큘러스예요. 이걸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리로 와요. 이 부분은 짧긴 하지만은 이것도 큐니어트 퍼시큘러스가 둘째 뉴런하고 만나잖아요. 첫째 뉴런이 브레인스템에 가서 둘째 뉴런하고 시냅스를 하죠.
걔가 바로 데코세이션을 하죠. 자, 둘째 뉴런하고 만나면은 걔가 바로 데코세이션을 해요. 자, 이것은 분명히 뉴클리어스예요. 그리고 큐니엇 튜버클 속에 있으니까 큐니엇 뉴클리오스예요. 물론 이것은 그레실 뉴클리오스입니다. 자, 이 둘째 뉴런이 데코세이션에서 올라가요. 자, 이 둘째 뉴런을 미디얼 렘니스커스 보면은 미디얼 렘니스커스는 이 미디언 플레인에 딱 붙어서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거의 그래요. 따라서 이름이 미디얼 렘니스커스죠. 여기서 구별하진 않았지만은 이 안에 그레실, 큐니엇, 퍼시큘러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레실, 퍼시큘러스는 다리 감각이에요. 자, 여기다가 팔을 그렸고 다리를 그렸고 몸통도 그렸어요. 내가 팔다리만 얘기하지만은 몸통에 있는 감각도 이리로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죠. 머리는 안 그렸어요. 머리에 있는, 특히 얼굴에 있는 감각은 트라이제미널 러브예요. 얼굴은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은 안 그렸어요. 그레실 퍼시큘러스에다가 다리를 그리고 큐니엇 퍼시큘러스에다가 팔을 그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쭉 올라가요. 그것이 여기에서도 이게 보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뉴런이 데코세이션을 이제 하는데 이때 두 개가 교차돼요. 그 결과로 팔이 도살 쪽에 있고 다리가 벤트랄 쪽에 있어요. 자, 이게 다리인데 다리가 그레실 뉴클리오스로 들어가잖아요. 걔가 이렇게 가면은 벤트랄 쪽에 놓이는 거죠. 이 미디얼 렘니스커스가 올라가요. 똑같습니다. 다음에 올라가요. 이 미디얼 렘니스커스가 여기서는 서 있다가 여기서는 누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는 팔의 레터럴 쪽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미디얼 렘니스커스가 자, 올라가면은 셀러머스에서 셋째 뉴런하고 시냅스를 해요. 자, 셋째 뉴런은 결국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로 가요. 지금 여기가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예요. 레터럴 서커스죠. 예, 코퍼스 걸로섬이에요. 지금 여기에다가 미디얼 렘니스커스 올라간 것을 그렸는데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말고 여기로도 가네요. 퍼라이어털 로브에 있는 페러센트럴 라뷸리죠. 그리고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이 부위의 대부분은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거든요. 따라서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이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는 요 페러센트럴 라뷸를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다리하고 몸통은 페러센트럴 라뷸에 이제 꼽히는 거고, 여기 팔을 그렸고 여기 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얼굴을 그렸습니다. 놀랍게도 서리브랄 코텍스에서 손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가 다리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넓이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손을 많이 쓰면서 진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손은 이 서리브랄 코텍스와 관계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보기를 들어서 뭘 외울 때 쓰잖아요. 손에서 느끼는 감각 운동이 이 서리브랄 코텍스에서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관계가 많다는 이야기죠. 양쪽 손이 없는 사람들은 발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뭐 그림도 그리거든요. 아주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 얼굴은 트라이제미널 러브에서 오는 거예요. 이 얼굴은 지금 얘기한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랑 직접 관계가 없지만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그린 것입니다. 얼굴 중에서 입술의 감각이 예민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따라서 입술을 크게 그렸습니다. 물론 얼굴의 감각 아주 예민합니다.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에는 모터가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프리센트럴 자이러스라면은 페러센트럴 라뷸리예요. 운동하는 것도 얼굴이 아주 예민해요. 물론 크레니얼 너브를 거쳐서 나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손이 아주 예민하고, 그리고 팔이 예민하고, 몸통하고 다리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몸통하고 다리는 정교한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다리가 레터럴 쪽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미디얼 쪽에 있어요. 어디선가 한번 꼬였다는 이야기죠. 코로너 레이디어터에서 꼬였어요. 슈피리어 서리브럴 아트리가 막혔어요. 그러면은 그 부위에 있는 서리브럴 코텍스가 죽어요. 대략 여기에요. 그러면은 다리, 몸통, 팔에 있는 감각이 다 없어져요. 그때 손에 있는 감각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스파이노설레믹 트랙 이야기할 차례죠. 도살 루트를 거쳐서 이리로 들어와요. 바로 여기에서 시냅스를 해요. 자, 이리로 옵니다. 첫째 뉴런이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자마자 둘째 뉴런하고 시냅스를 해요. 여기가 바로 도설 혼이에요. 자, 그러면은 둘째 뉴런이 바로 여기서 데커세이션을 해요. 여기서 데커세이션 안 하고 여기서 해요. 이거는 마땅하죠. 기왕 지나갈 거 그레이 매터를 안 지나고 화이트 매터를 지나요. 이쪽으로 와갖고 올라갑니다. 스파이널 렘니스커스예요. 이 스파이널 렘니스커스가 이 그림에서는 여기 있어요. 스파이널 렘니스커스는 미디얼 렘니스커스보다 작아요. 마땅해요? 작은 게 마땅해요? 자, 이 스파이널 렘니스커스는 페인, 템프리처, 라이트 터치를 전달해요. 아주 원시적인 감각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작은 것이 마땅합니다. 자, 스파이널 렘니스커스가 이 그림에서는 여기입니다. 인피리어 알로베리 뉴클레우스의 도살 쪽에 있다. 그리고 레터럴 쪽에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 이것은 슈피리어 알로베리 뉴클레우스예요. 물론 인피리어의 슈피리어 쪽에 있는 거죠. 이것이 스파이널 렘니스커스예요. 이것은 이것의 미디얼 쪽에 있고 이것은 이것의 레터럴 쪽에 있어요. 그 관계가 여기에서도 계속 지켜지는 거죠. 이것의 레터럴 쪽에 있으면서 도설 쪽에 있어요. 올라가면은 얘랑 운명이 똑같아요.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에서 이런 모습을 그리는 것도 똑같아요. 미디얼 렘니스커스는 비교적 크기 때문에 이런 몸 순서 배열이라고 해요. 몸 순서 배열이 뚜렷하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스파이널 렘니스커스는 작아서 그런지 이런 모습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모토, 패스웨이 얘기할 차례죠. 자, 이것이 프리센트럴 자이러스라면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 첫째 뉴런이 코로너 레이디어터 인터널 캡슐을 거쳐서 미드브레인으로 들어옵니다. 미드브레인에서 베이시스 피던큘리, 바로 이 베이시스 피던큘리로 저 신경이 내려옵니다.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을 얘기하고 있죠. 판즈의 베설러 파트를 거쳐서 내려갑니다. 이 미덜러 아블롱가타의 피러미스를 통해서 내려가요. 역시 이 코덜 미덜러 아블롱가타의 피러미스를 거쳐서 계속 내려갑니다. 이처럼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피러미스를 거쳐서 내려가기 때문에 피라미덜 트랙이라고도 하죠. 알리브예요. 알리브 속에는
inferior alveoli nucleus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들어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 그런데 피라밋 속에는 피라밋만 있어요. 이게 다 그냥 피라밋이에요. 따라서 피라밋은 바깥에서 봤을 때도 절단면에서 봤을 때도 이름이 같아요. 자,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피라밋을 거쳐서 내려가요. 미덜로 아블롱가타 끝나는 곳에서 데코세이션을 해야죠. 자, 이게 그 부분이라고 쳤을 때 데코세이션을 반대쪽 그리고 도살 쪽으로 갑니다. 그 결과로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바로 이것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중에 일부는 벤트랄 피니큘러스로 가는 부분도 일부 있어요. 자, 그리고 피라미덜 데코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여기에서 벤트랄 혼으로 가야 돼요. 가갖고 둘째 뉴런하고 시냅스를 해요. 그러면 둘째 뉴런은 벤트랄 루트를 거쳐서 결국 머슬로 가죠. 미드브레인에서 슈피리어, 인피리어 컬리큘러스를 뺀 나머지를 서리브럴 피덩클이라고 했어요. 이름 그대로 서리브럼과 브레인스템을 이어주는 너브 파이버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브레인스템에서 서리브럴 코텍스로 올라가는 너브 파이버도 있고 서리브럴 코텍스에서 브레인스템으로 내려가는 너브 파이버도 있어요. 모터 패스웨이는 뉴런이 2개 필요하죠. 각각을 어퍼 모토 뉴런, 로어 모토 뉴런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페인을 없애는 거예요. 페인을 없애는 것은 원인 치료가 아니라 증상 치료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죠. 페인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파이노 설레믹 트랙을 끊어주는 거예요. 보기를 들려면은 이거를 끊어주면 돼요. 끊을 때 덴티큘리트 리거먼트가 있잖아요. 덴티큘리트 리거먼트 도살 쪽은 끊지 않습니다. 도살 쪽을 끊다 보면은 이런 거 막 끊을 수 있잖아요. 벤트랄 쪽을 이제 끊어요. 보기를 들면은 여기다가 이제 칼을 넣어 갖고 이 부분을 이제 자르면은 자른 곳의 아랫부분 그리고 반대쪽의 페인이 없어져요.